살리는 저염 밥상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희의료원 임상영양사시죠. 정윤미 선생님께서 저염 밥상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뭔가 들어오는데요. 네. 네. 앞서 교수님께서는 콩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약사님께서 콩팥에 안 좋은 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콩팥을 지키기 위한 식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특히 콩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염식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건 저희가 알죠. 그런데 싱거우면 맛이 없어. 정말 막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염식 길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들 저염식이라고 하면 김지선님과 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맛없는 음식만 먹고 어떻게 평생을 그래, 사나요 맞아요. 하면서 슬퍼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염식이라고 다 같은 저염식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콩팥 질환에 안 좋은 나트륨 섭취는 낮추고 맛은 맛대로 올려주는 저염식 밥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금을 흔히 나트륨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트륨은 소금 안의 성분 중 하나로 소금 1g에는 약 4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소금의 약 40%가 나트륨 성분이라는 뜻이죠. 콩팥 질환을 위해서는 정확히는 이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콩팥에도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좀 많이 짜게 먹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권장량을 2,000ml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3,000mg 이상. 특히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3,500mg 까지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배 가까이 먹는다니. 맞아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나트륨을 가장 많이 소비한 음식을 찾아봤는데요. 네. 바로 김치가 1위였고요. 1위가 김치죠. 2위가 국과탕, 3위가 면과 만두, 4위가 찌개와 전골, 5위가 장류와 양념류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다른 건 큰일 다 났다. 이해가 가는데 면하고 만두가 순위가 높아요. 라면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라면. 칼국수, 뭐 수제비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 면에도 나트륨이 면을 만들 많다면서요. 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게다가 또 면을 먹을 땐 국물을 같이 국물도 먹어요. 많이 드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 식단을 살펴봤더니 어제 된장찌개에다가 밥 말아서 김치 얹어서 오이를 갖다 고추장에 푹 찍어갖고 먹어.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음식 뭐 거의 대부분 저는 그럼 나트륨을 얼마나 많이 먹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김지선님뿐만 아니라 TV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자주 드시는 한 상의 나트륨을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면 된장찌개는 평균적으로 한 그릇에 약 1,300mg, 김치는 700mg으로 이 두 가지만 먹어도 이미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량 기준치를 초과한 양입니다. 아니 이게 맞네. 한 끼에 하루 권장량을 그쵸? 초과하는 그런데 거예요. 다른 아니, 반찬까지 다 반찬 두 개. 드셨을 경우에는 한 끼 섭취한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넘게 여기다가 되는 한 거죠. 라면까지 한 번 또 중간에 그렇죠. 끓여 먹으면 큰일 나겠다. 야, 난리 진짜. 나겠네, 와. 특히 이 식단은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식단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밑반찬이 나트륨의 덩어리네. 뭐 젓갈, 뭐 장아찌 이런 거 네, 어르신들 맞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맛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짠 음식은 섭취량을 줄이시고요. 짠맛을 내는 양념 사용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싱겁고 맛없다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네. 우울해하시기도 하고요. 쉽게 네.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짠맛 대신 다양한 맛을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는 저염식을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소금 없이 그 다양한 맛을 이용해서 우리의 혀를 지금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네.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한식은요 사실
소금으로 맛을 내는데 한식에 소금이 빠진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간장 이런 걸로 네. 그걸로 맛을 내는 건데. 맞습니다. 그 권장량에 맞는 저염식을 준비할 때 한 끼에 사용하는 소금 양이 1g 정도예요. 근데 소금 1g은 티스푼으로 약 3분의 1 정도로 생각보다 적은 양입니다. 전체가 예, 한 그만큼 상에 들어가야 소금 3분의 1 티스푼으로 간을 다 해야 된다는 저기 거거든요. 시금치 한 접시 올라가는데 3분의 1 티스푼 넣으면 맛이 안 나요. 맛이 그래서 시금치에. 소금과 같이 소금 1g과 같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양념을 알려드리면요. 간장으로 치면 1티스푼. 한 작은 술이고요. 된장이나 고추장은 밥숟가락으로 2분의 1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보다는 조금 양이 많죠. 그러네요. 그래서 소금은 쓰려면 정말 한 꼬집만 딱 써야 조금만 돼요. 뭐 정말 우리가 한 꼬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짠맛을 이제 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소금보다는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을 사용하면 조금 더 풍미 있고 넉넉한 양으로 조리할 수 있겠습니다. 맛있게만 해주세요. 그래 맛있게만 만들면 또한 없죠 저희가. 또 짠맛이 아니고요. 네. 짠맛이 아니라 또 다양한 맛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맛있게 드실 수도 있는데요. 국물을 낼 때요. 국물 네. 끓일 때 멸치나 다시마, 표고버섯으로 끓이면 감칠맛이 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소하고 매콤하고 향긋하고 새콤한 맛을 내는 다양한 재료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맛있는 저염 음식을 만드실 그러네요. 수 있습니다. 향긋한 맛도 뭐 파, 양파, 마늘을 해서 이렇게 또 향긋하게 하고 식초, 레몬, 매실액하면 또 이거 새콤 달콤까지 가니까는 그러네요. 이게 감칠맛, 고소한 맛, 매콤한 맛, 향긋한 맛, 다 새콤한 맛. 이 오미네요. 네, 이걸 네. 통해서 다양한 맛이 있죠. 꼭 짠맛이 저염 아니더라도. 음식을 만드는 거네요. 저는 고소하면 안 짜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재료들로 다양한 맛을 활용한 저염식 식단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화면 보시면 평소에 자주 드시는 한식이랑 같잖아요. 하지만 나트륨은 확 낮췄습니다. 여기 저 김치 같은 거 있는데 아니 여기 안에 1g밖에 안 들어갔다고? 맞아요. 아니, 소금 이 안에? 1g으로 차린 밥상입니다. 예, 이 안에 1g밖에 없대. 제가 어떻게 1g을 사용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네. 먼저 국찌개 나트륨인 김치 다음으로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 중 하나였거든요. 네. 하지만 어르신들 국물 없이는 식사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무들깨국입니다. 아까 이제 감칠맛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물은 다시마나 표고버섯을 넣어서 짠맛 대신 감칠맛을 냈고요. 너무 싱거운 게 싫으신 분들은 국간장을 조금만 넣으셔서 심심한 맛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으면요. 고소한 맛을 살릴 수 있고요. 취향에 따라 매운 고추를 넣어주면 좀 더 국물이 시원해지고 맛있어집니다. 매운 고추 넣어. 네, 청양고추 이런 것들 하면 칼칼하게 네. 좀 싱거워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선생님 여기 보니까는 생선이 없네. 저는 생선 좋아하는데 생선은 소금을 뿌려줘야 맛있는데 소금 때문에 생선 안 넣으신 거예요? 생선 물론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고등어 자반처럼 소금에 절인 생선의 경우에는 이제 나트륨 섭취가 높아서 저희가 권장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생선을 비리지 않으면서도 더 맛있게 또 건강하게 드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선을 준비해 주시고요. 카레가루를 묻혀서 구워주세요. 그 카레가루의 매콤한 맛이 비린 맛을 잡아주고요. 여기에 소스를 활용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간장에 레몬즙도 넣어주시고 와사비, 고추냉이 같은 고추냉이.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서 이제 같이 드셔주시면 새콤 매콤하게 저염 간장을 만들어서 찍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반 고등어는 짠 거고 네. 보리굴비 같은 것도 엄청 그런 짠 것도 이제 거죠. 짜죠. 소금에 절여서 이제 말린 거니까요. 저는 근데 생선보다 고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수육이 고기 있단 있어, 고기 말이에요. 있어. 네, 고기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예. 위해서 이제 앙배추 쌈과 돼지고기 수육을 이게 준비했는데요. 쌈이 있으면 저거 쌈장인 네, 거잖아요. 이때 함께 곁들일 쌈장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쌈장의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저염 쌈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요거. 네, 우선 예. 집에 된장 있으시죠? 네, 있어요. 된장 반 큰술 정도가 아까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그 양이 되게 적어요. 거기다가
두부도 좀 으깨서 넣어주시고요. 파, 양파, 마늘처럼 향긋한 그런 채소를 다져서 같이 섞어주세요. 그럼 네. 양이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나 매운 고추도 좀 다져 넣어주시면 나트륨은 낮추고 향긋한 맛은 더한 저염 쌈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나물은 저거 소금 없이 어떻게 해요? 네. 시금치 나물 무치실 때요. 소금이나 간장 대신에 뭐 참기름 통깨 좀 넣어주시고요. 땅콩가루를 넣어주세요. 땅콩가루. 그러면 짜지 않아도 그 고소한 맛으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맛을 활용한 저염 음식 중 하나가 가운데에 있는 겨자 깨소스 버섯 무침입니다. 버섯 무침. 네, 우선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시고요. 버섯과 채 썬 양파, 당근 넣고 볶아준 후에 매콤한 겨자 소스와 고소한 참깨를 갈아 넣고 다진 마늘, 참기름 함께 묻혀주시면 됩니다. 톡 쏘는 겨자 맛과 고소한 참깨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식품이 되죠. 그렇군요. 저는 왜 침이 도는 거예요? 그래. 아니, 이거 그냥 뭐 보기만 하고 얘기만 들었는데, 네 어휴. 이게 사실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소금 막 팍팍팍 치잖아요. 네. 이게 한 번만 쳐도 1g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소금 대신에 옆에 파도 같이 놓여 있는 경우 많아요. 파를 탁팍팍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를 파파파 넣어서 네. 일단 근데 간을 선생님, 네. 김치 한국인은 오죽하면 우리가 김치송을 만들었겠어요.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런데 우리가 제일 나트륨 함량을 뭐 높이는 게 김치는 1위가 나왔는데 맞아요. 이 김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김치는 사실 이제 발효식품이라 건강에 좋은 점도 많은데요. 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또 양념에는 젓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음식 1위로 꼽히는 식품이죠. 네. 또 가끔 이제 양념만 씻어 먹으면 되겠지 하고 씻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소금에 절여졌기 때문에 양념을 씻어내도 그 속에 나트륨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나트륨이 많지 않으면서도 김치처럼 입맛 돋우는 음식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 사진에 보시면 저 빨간 반찬 보이시죠? 저 저게 무슨 무침이에요? 김치를 대신할 토마토 김치입니다. 토마토예요? 신선한 토마토에 매콤한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겉절이처럼 드실 수 있는데요. 아, 토마토에 고춧가루 맛이 괜찮아요? 어울려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바로 토마토 김치인데요. 네네. 2인분 기준으로 토마토 한 2개 정도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부추나 양파를 먹기 좋게 썰어서 고춧가루와 설탕, 통깨를 넣어서 버무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 네. 그렇구나. 아, 그거 데저 토마토 그런 걸로도 네, 하시는 뭐 일반 토마토도 괜찮고요. 네. 요즘 나오는 대저 토마토는 그 또 짭짤한 맛이 또 네. 들어 있어서 네, 네, 네.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도 있겠죠. 건강 챙기신다고 토마토 드시는 분들 많은데 밥 반찬을 삼기엔 아주 좋겠네요. 김치, 네, 이게 토마토 김치. 새콤달콤하기도 하고요. 매콤한 맛까지 더해져서 아주 별미 음식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도 하고 또 없을까요? 네, 두 번째는요. 역시 새콤달콤하게 드시기 좋은 양배추 깻잎 김치인데요. 이것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선 물과 식초, 설탕, 통후추를 넣어서 끓인 후에 식혀주시고요. 양배추와 깻잎을 한 장씩 켜켜이 쌓아 놓으시고 거기다 썰은 고추와 함께 밀폐 용기에 넣은 후 미리 만들어 놓은 초절인 물을 부어서 하루 이상 숙성시켜 주시면 완성입니다. 약간 피클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맞아요. 예. 짜지 않아도 그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울 수가 치고 있죠. 보인다. 식감도 아주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깻잎의 향긋한 맛과 양배추의 그 아삭한 식감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추 겉절이를 준비했는데요. 겉절이 짤 것 같아. 부추 한 줌과 양파를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겉절이 양념을 넣어서 가볍게 버무려 주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액젓을 조금 넣었어요. 그 액젓의 양은 저염식 단계에 따라 처음부터 너무 싱겁게 드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액젓을 사용해서 짠맛을 내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소금에 절여서 만든 김치보다는 나트륨 함량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겉절이니까는. 네. 네. 근데 부추가 요즘 봄이어서 그런지 좀 맵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치커리나 쑥갓으로 만들어 드셔도 향긋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우 근데 진짜로 제가 딱 봤는데
저게 소금 없이 맛이 날까 의심이 돼서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김지선 씨에게만 저희가 특별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네, 한번 네. 드셔보시고 아이고. 맛을 평가해주세요. 어머나 세상에. 이야. 제가 아침밥상을 봤네. 어머. 이야, 어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심지어 쌀밥까지. 자, 그러면 제가 토마토 김치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제일 하겠습니다. 궁금했어요. 토마토 네. 한번 먹어봐 주세요. 맛있어. 진짜 이거 진짜 맛있는 표정인데요? 짠맛은 안 느껴지는데 짠맛이 안 느껴지지만 이 상큼함으로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넣으니까 매콤함이 짜고 뭐 이걸 맛있어요. 토마토랑 고춧가루가 어울리는구나. 맛있어. 약간 샐러드 느낌도 나고. 자, 이번에는 샐러드. 양배추. 와 깻잎. 깻잎. 야, 깻잎이 이렇게 와, 아주 켜켜이. 예쁘게 만드셨네. 아삭하는데요? 내 스타일이야. 이것도 약간 샐러드 느낌 나는데 그래요. 짜지 않아요. 짜지 않은데 그 새콤함과 양배추의 달큰함 그리고 깻잎 향이 와 입맛 확 돋구는데요. 깻잎이 들어가는 게 조금 색달랐네요. 자 이번에는 겉절이, 부추 겉절이. 예 부추 겉절이. 액젓 덜 들어가서 조금 밍밍할 것 같은데.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을게요. 밥이랑 밥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어디 보자. 이 달짝지근한 맛이 뭐예요? 설탕을 조금 넣었어요. 아, 안 짠데요. 달큰하면서 부추 향이 입안에 확 퍼지니까 와 요것도 맛있네요. 양념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또 기호에 따라서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뭐 매운 양념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뭐 깨라든지 참기름 같은 걸 좀 넉넉하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기호에 맞춰서 짠맛 대신에 다양한 맛을 활용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맛을 있습니다. 활용하면 진짜 되겠네요. 맛있습니다. 아유, 근데 오늘- 이거는 왜요? 만들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아, 간단하게 진짜로. 만드실 수 알았어요. 있기 때문에 저희 오늘 아침에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막 간편 조리 방식으로 그래요. 많이 만들어 밀키트 먹잖아요. 있어서 거기는 이미 다 이렇게 계량해서 나오잖아요. 네, 밀키트와 가공식품은 편리하긴 하지만 이미 나트륨이 가공 단계 또는 제조 과정에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혹 햄이나 어묵을 한번 데쳐서 드시면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첨가물이나 나트륨 제거에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염식을 실천 중이라면 이러한 가공식품은 피하는 게 좋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가공식품을 이용해야 할 때는 제품을 고르실 때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간편식으로 나온 국이나 찌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품별로 나트륨 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성분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 좋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금치나 바나나 같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콩팥 환자들에게 안 좋다고 하던데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물어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콩팥이 혈액 속에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석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의 콩팥 질환이라면 무리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칼륨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식사의 질이 떨어지고 변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간혹 투석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대부분 즙이나 진액같이 농축된 형태의 식품을 한 번에 많이 드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다면 채소와 과일 정도는 드시는 네,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네. 먹는 기쁨이 제일 큰데 평생 짜게 드시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염식을 맞아요. 하시겠어요? 서서히 서서히, 바꿔보시면 맞아요.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